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조금 특집 코너 준비했는데요. 뭐냐? 바로 세계의 명제가 될 책 부의 재편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자가 저잖아요. 그래서 선대 인터뷰를 가장한 제가 인터뷰 당하는 코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나갔는데 그때 뭐 부의 재편이 뭐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주식 투자 관련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주로 나눴어요. 근데 뭐 상당히 이 반응이 좀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게스트로 모신 분은요,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네네네. 아마 뭐 김용민 TV나 최경영의 경제쇼. 네네, 복덩이에요. 복덩이라고 불리더군요. 네. 저는 오윤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어쩌다 오게 됐는데 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뭐 부의 재편은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소개드리면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산업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식, 라이프 스타일, 또 재무 관리, 투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한 40% 정도의 분량은 다 주식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주식 투자는 사실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존리 대표님이 주식 투자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집가가 오르든 내리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적절한 조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종목은 어떻게 오르는지 언제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존리 대표님은 이제 그런 어떤 기관 투자자이신데 저는 개인들 입장에서 제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또 저희 회원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지금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그런 이제 동학개미들한테 좀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쓴 책이기도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소장님이 부동산으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 욕도 참 많이 나 진짜 오래 살 거야. 10년만 살 것 같아. 욕 잡수는 양으로 보면 거의. 근데 갑자기 주식에 또 관련된 사실 부동산과 주식은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시장이니까. 그럼요. 이거에 관련된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향하신 또는 이제 주식으로 책까지 쓰신 그 이유와 계기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왜 갑자기 주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탈바꿈하기 위한 이미지 변신 시도를 위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걸 풀기 위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서. 이 근자감은 어떻게? 왜냐하면 뭐 내가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뭐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연구소에서 그냥 수익을 내기로 작정하고 낸 그 주식 보고서들은 뭐 5, 6개월 지나면 5, 6개월 지났을 때 평균 수익률이 막 40%, 50% 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내가 지난번 그 최경영 경제쇼 나갔을 때도 뭐 제가 머뭇거리다가 우리 아이들 그 계좌 수익률 공개하셨잖아요. 정리해 준 거 얼마나 한지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 50몇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새 이게 한 67%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 지금 뭐 작전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냥 8개 종목에 들어가 있고 8개 종목에 나름 좋은 종목들 쌀 때 그냥 잘 골라놔서 담아놓은 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만큼 주식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네. 공부를 하셔서 이제 네. 그게 이제 수익까지 나시는. 왜 갑자기 근데 주식에 꽂히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관심이 그러니까 많으셨어요? 원래 계기는 이래요.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연구소가 생산하는 콘텐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국내외 경제 다 다루고 산업 다루고 네. 기업도 다루고 뭐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다루는데 제가 이제 제가 쓴 책도 사실은 부동산을 핵심 주제로 한 책은 3권밖에 안 돼요. 15권 중에. 근데 왜 그렇게 부동산으로 근데 유명해지셨어요?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뜨겁고 또 제가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색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예를 들어 생산한 콘텐츠의 20%가 부동산인데 소비는 한 80%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사실은 제가 뭐 저는 되게 다양한 경제, 산업 또 투자 이런 영역에 관심이 있어요. 네. 넓은 의미의 경제나 투자 뭐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두루두루 폭넓은 관심이 있는 편인데 주식도 이제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있었던 거고. 네. 원래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처음 건? 관심 가지고 시작한 건 사실 만 8년? 8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 회원분들이, 연구소 회원분들이 아, 이게 뭐 어쨌거나 노후 다들 불안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제 예전처럼 활발히 성장 안 하니까 어떻게 저 노후 대비할 방법 없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좀 있는데 어디 굴릴 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원론적으로 저는 뭐 재테크 상담 안 하고 뭐 넘어갔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엄청난 돈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노후 대비 또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 부족하니 맞아요. 제2의 이자도 너무 소득을- 낮고. 그러니까 제2소득을 좀 올려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일으키니까 그 고민을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럼 저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정책이나 어떤 뭐랄까 뭐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고 비판 이런 것들은 하지만 뭐 이걸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집값 오르니까 뭐 무리해서라도 빚내서 집 사고 여기 뭐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기를 저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값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또는 재테크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도 부동산 비용이 올라가면 뭐 사회초년생들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60만 원씩 월세 내면 네. 생활비가 없는 게 되는 없어요. 거고 또 50대들 뭐 정규 직장에서 나와서 자영업 차렸는데 부동산 임대료 올라버리면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비용부자가 되게 비싸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는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무주택 서민들까지 영향을 사실, 받으니까. 예,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갭 투기가 막 극성을 부려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 무주택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저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정책이 문제가 있을 때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이런 경고들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투자를 관점에서 보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주식은 다른 게 네. 주식은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만 뭐 손실이든 수익이 나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주식 투자는 제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쨌거나 생산 경제를 자극하거든요. 뭐 이 표현이 약간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잘 성장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뭐 받는 자본만큼 사실 활발하게 이제 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벌일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산업, 좋은 기업이 성장해서 그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네. 또 그러면서 그 과실을 또 개인이 투주로서 네, 개인 받고. 투자자들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주식 투자는 오히려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약간 좀 배관시 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저희 네. 아빠 시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아 말 드셨고. 드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은 뭔가 되게 위험하고 네. 뭔가 약간 도박성 같고 그런 네. 인식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 투자를 진짜 건전하게 네. 기업의 어떤 뭐 존니 대표님 많이 쓰신 표현이지만 기업의 동업자로서 또는 결혼하는 배우자를 고르듯이 네. 이렇게 그냥 접근하고 좋은 기업을 장래성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면 사실은 정말 기업도 좋고
개인들도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을 네. 오늘 이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그럼요. 거죠. 네, 네. 저는 아까 좀 궁금했던 게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신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네. 의견을 갖고 있다. 네. 라고 했는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적립식 펀드도 네. 펀드랑 주식이랑 어떤 네. 차이가 있으며 네. 왜 주식이 네. 이거보다 더 네. 이득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 적립식 펀드를 뭐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제가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비싼 수수료 내지 않고 제가 이제 전리 대표님 이건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분은 저는 어쨌거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고 네.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분이 보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이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사업을 하든 네. 사업을 직접 못하면 사업하는 기업에 좋은 기업의 동반자가 되든 네네. 그렇게 한 게 사실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긴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막연해요, 사실은. 적립식 펀드가 왜요? 되게 더 편하죠.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편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펀드 자체가 사실 한국의 펀드들이 수익률이 대체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게. 펀드라는 건 결국 네. 그 비슷한 종목의 그 한국에 있는 그 네, 주식들이 그냥 뭐 모여 이렇게- 있는 거, 합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 펀드들을 이제 여러 종목들 담아서 네. 그 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굴리잖아요. 뭔가 분산 투자하는 것 같고 더 되게 안전한 근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제 아내 친구분이 네. 그 언제 오셔서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뭐 여러 금융 상품을 들었는데 네네네. 예, 그 10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거기에는 펀드를 들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브라질 국채 펀드도 있고 뭐 펀드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 고배당주 펀드도 있고. 네네네. 근데 그런 펀드들을 10년 전부터 든 건 아니고 10년 동안 하여튼 돈 생길 때마다 이런저런 적립을 했는데 하셨구나.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우와. 수익률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마이너스 300만 원. 네, 근데 제가 그분 10년. 돈을 뭐 그분 부탁으로 돈을 받아서 네. 그 2달 가까이 운영하고 내준 수익률이 75% 정도 되거든요. 이거 투기 아니에요, 소장님? 투기가 어떻게 아니라- 두 달 만에 75%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했다가 반등하는 그 국면에서 네. 주가가 반등 많이 하는 똘똘한 종목 2개를 그냥 사서 넣어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너무 약간 단순한 거잖아요. 무당 아니에요? 이 정도 이런 무당이 종목을 아니에요. 고른다는 거는? 그게 무당인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개인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스터디하면 충분히 좋은 종목에 대한 안목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주식은 읽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읽기가 어렵다고요? 네,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진짜 건데 여기 악플 달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약간 재수 없다. 똑똑하니까 좋겠다만. 아니요, 진짜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연구소 모태로에서 이렇게 연구소 회원들 모태로에서 뭐 진행하는 투자 스터디들에 참여한 회원들 보면 하기 전에는 뭐 손실 종종 봤던 분들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고 나서는 수익에 편차는 있어도 대체로 수익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네.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네. 자, 그런데 네.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존니 대표님은 이게 이제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이 시장은 개인들이 잘 모르니 그냥 오르든 내리든 계속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적립식으로 뭐 하라고 그런 주식 투자 하라는데 주식 투자가 또 개인들이 이렇게 막 잘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펀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펀드가 여러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긴 한데 그 사실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냥 자기가 정말 잘 알아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확실한 종목에 네. 투자하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살펴보고 또 그 회사의 새로운 사업 내용, 새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네. 잘 보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면서 네. 근데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면 이 방송에서 어떻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제 말은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보여도 1, 2년 정도 바짝 좀 시간 날 때마다
투자하기 전에 네. 투자 공부에 투자하시면 네. 사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거든요. 대부분 분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네. 자기가 확실히 공부했고 믿음이 가는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만큼 수입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는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왜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못 골라서 그래요. 그쵸. 그거를 알려달라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은 네.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네. 고를 수 있는지 네. 제 눈엔 다 확신이 가거든요. 10개 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을 뿐이에요. 자,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좀 끊고 갑시다. 아,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예, 2부에서 다시 아,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광고의 티징 기법인데.